옥시토신은 일명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두 사람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이 영향으로 두 사람은 더욱 강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옥시토신은 특히 여성에게 특별한 작용을 합니다. 출산 후 여성의 유방에 작용해 모유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아기가 젖을 빨 때 젖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시켜 아기가 나오는 것을 돕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을 일명 모성 호르몬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과 모성은 정말 같은 걸까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신경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바텔스 박사는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해 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사랑과 모성이 반응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박사는 20명의 엄마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속에 1시간씩 들어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신의 아이와 연인의 사진이 포함된 다양한 사진을 20초씩 보여준 후 4초마다 뇌의 변화를 촬영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정한 부위는 활성화된 반면 또 다른 부위는 비활성화됐는데 자신의 아기 사진을 볼 때와 연인의 사진을 볼 때 모두 반응 부위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활발하게 반응한 부위는 주로 긍정적이며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부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 호르몬이자 모성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부분이 가장 활성화됐습니다. 반면 아기를 볼 때와 연인을 볼 때 두 경우 모두 반응이 억제된 부분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비판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놀랐습니다. 두 실험 모두 뇌의 비슷한 부위에서 반응을 보였거든요. 어떤 부위는 동시에 활성화됐고 또 다른 부위는 동시에 반응이 억제됐죠. 결국 뇌 활동만 보면 남녀 간의 사랑과 모성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허물까지 감싸며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모성은 사랑의 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보상체계와 관련된 부위, 즉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위가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이 부위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세로토닌은 보상과 관련된 신경 호르몬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재미있는 사실은 두 실험에서 모두 뇌의 가장 활성화된 부위가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동물 연구 결과 옥시토신은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 분비되어 그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물질이었거든요. 호르몬 작용 외에도 모성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 동경의과 치과대학의 이시노 후미토시 교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계 유전자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모계 유전자가 각각 어떻게 발현되는지 다양한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우리에겐 아버지에게 받은 유전자와 어머니에게 받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페그와 매그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만 발현되는 것을 페그라고 하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자만이 작용하는 것을 매그라고 합니다. 이 페그와 매그 둘이 합쳐 상호작용을 해서 포유류의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출산 후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뱃속에서 태아가 성장할 때 페그는 아이를 최대한 크게 키우려고 하고 매그는 가능한 작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후미토시 교수는 암컷쥐로부터 각각 패그1과 패그3를 제거시켜 보았습니다. 패그를 제거한 쥐와 제거하지 않은 쥐, 모두 자라서 새끼를 낳는 과정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패그3는 아이를 크게 키우는데 이 유전자를 없애면 작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 점은 패그3와 같지만 이 패그1이 제거된 암컷은 새끼를 출산한 후 전혀 새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쥐는 새끼를 낳기 전에 집을 만듭니다. 이 쥐는 집도 만들지 않았고 단지 걸어다니면서 새끼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새끼를 낳았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패그3를 제거한 암컷 역시 새끼를 돌보는데 마찬가지로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부계 유전자인 패그1과 3를 제거한 쥐에게서는 모성이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갓 낳은 새끼들을 집까지 데려오는 데 걸린 시간 역시 패그3를 제거한 쥐가 모든 경우에서 더 많이 걸렸습니다. 새끼들을 위해 집을 짓는 데 걸린 시간 역시 패그3를 제거한 쥐가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이로써 모성 유전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계 유전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부계 유전자인 모성 유전자가 남성이 아닌 여성을 통해 전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후미토시 교수는 새끼를 확실하게 기르고 돌보기 위한 아버지 쪽의 진화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생물에게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인가, 아니면 새끼를 적게 낳아서 확실하게 키울 것인가 하는 거죠. 새끼를 적게 낳기로 한 그룹은 반드시 새끼를 잘 돌봐야 합니다. 새끼를 기르는 것은 매우 본능적인 일인데 그 본능은 상당한 부분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성 유전자 패그는 아버지로부터 딸로 전해진 유전자입니다. 아마도 모성 유전자가 없었다면 인류는 멸망했을 겁니다. 진화론적으로 새끼를 잘 돌볼 수 있는 포유류 종류만이 현재까지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성, 아기를 갖는 그 순간부터 시작돼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모성의 힘은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식의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면서 여성은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힘껏 바람이 들어갔던 풍선이지만 바람이 빠지고 나면 이렇게 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성의 몸은 임신과 출산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을 마치고 나면 출산 전의 몸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 변화를 경험했던 몸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인병으로까지 발전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임신, 출산으로 인한 몸의 변화, 그 변화를 언제 어떻게 제자리에 돌리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탈모 있는 것처럼 막 쑥쑥 이제 비서도 빠지고 가마도 빠지고 이러니까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어쩔 때는 비참한 그런 생각까지 들죠. 애기 딱 낳고 나왔는데 한 4kg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 10몇 킬로가 쪘는데 4kg밖에 안 빠지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그냥 우울한 거하고는 달랐어요.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예민해졌어요, 제가. 아주 많이 예민해졌고 쉽게 말하면 짜증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모처럼 쉬는 일요일. 하지만 세 아이의 아빠인 장창희 씨는 쉴 잠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친구가 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